오늘 조금 목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양해 좀 해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애들 막 한창 다 걸릴 때 안 걸리고 잘 넘어간다 했는데 아직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봅시다. 요게 아까 있던 내용들이 공통 수학하던 친구들 건데, 그 친구들도 어차피 2차 방정식 하면서 앞에 내용들을 다 잊어버려서 일단 했어요. 근데 뭐 공교롭게 오늘 우리도 겹칠 것 같아서 그냥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금 지수법칙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중등에서 1학기 과정들이 있어요. 1-1, 2-1, 3-1. 그쵸? 요 내용들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어지는 게 고등 가서 공수 1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고2 때 하는 대수, 미적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쭉 이어지는 과정이어서 저 중학교 1학기 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1-1, 2-1, 3-1 이렇게 있겠죠.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중에 어디 하나가 빵꾸가 나면 뒤에 다 안 됩니다. 뒤에 다 힘들어져요. 왜냐면 여기는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라서. 다만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 2-1이고 빠져 있다고 해봤자 1-1일 거라서 채울 것도 그렇게 많진 않을 거다. 네, 그래서 그리고 2학기 과정들은 두 갈래로 나뉘죠. 이제 기하, 도형이라고 하는 기하랑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확률 통계라고 해서 고등과정 가도 확률 통계로 나중에 합쳐지는 통계학 파트고요. 요 기하 부분은 공수 2 하고 이제 나중에 기하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사실상 요거는 조금 독립적인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막 안 돼 있다라고 해도 쟤만 따로 똑 떼서 그냥 따로 보면 되는 거라서 뭐 그나마 다행이지. 2학기 부분들은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중등 과정에서 이제 2-2 여기가 되게 우리 할 거잖아. 2-2도. 그치? 2-2도 할 텐데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고 제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요. 여기는 도형의 정의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진짜 어렵게 나오면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어려운 단원이 여기입니다. 진짜 심화 문제 들어가서 되게 어렵게 꼬아놓으면 선생님들한테도 어려운 거. 그리고 요게 요 기하랑 이어지면서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험생들한테도 뭔가 수능 보는데 기하가 잘 안 돼, 아니면 공수2가 잘 안 돼, 그럼 거의 대부분이 여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데가 여기야.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시중에 교재들도 있어. 중등 도형 총정리 뭐 이런 거, 고등학교 교재로 그런 것도 많아요. 그만큼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 그거를 아마 이번 시즌에 나랑 하게 될 거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2-1 내용이니까 얘네들은 제쳐두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1-1 과정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땐 단점인데, 이때 시험을 안 봐요. 뭐 자유학기제니 뭐니 해가지고, 그치? 안 봤지? 그쵸? 그래서 시험을 안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질 않아요, 애초에. 시험 안 보니까. 뭐 수행평가 정도? 근데 뭐 그 수행평가도 뭐 내신에 크게 반영되는 거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그래서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어려워.
내가 하나 물어볼까? 방정식의 정의가 뭐예요? 그지?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라서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어디 나와? 여기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가면 갈수록 모르는 물음표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오늘 할 게 저거 다 정리하고 갈 거예요. 1-1에서 지금 우리 필요한 내용들은 이번 1교시 때 다 뽑아서 가져와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기존에 뭐 얼만큼 했고 뭐 어느 정도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고 어땠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학을 좀 많이 가를 거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식이라는 거를 다뤄요. 그래서 식은 크게 두 종류로 보면 수식과 문자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냥 이름에서 봤을 때 수식은 뭐고 문자식은 뭘 것 같아? 수식. 수가 들어가 있는 거. 숫자로 만들어진 식이 수식이에요. 그럼 문자식은 뭐게요? 숫자와 문자가 혼용되어 있는, 문자가 섞여 있는 식을 문자식이라고 합니다. 2 더하기 1은 수식이에요? 문자식이에요? 수식인 거고요. 2x 더하기 1은 문자식이에요? 수식이에요? 문자식인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기본 내용이에요. 문자식과 수식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구몬이 됐든 기탄 수학이 됐든 그 주구장창 보던 그 녀석들이 수식이고, 문자식은 이제 6학년쯤부터 시작하는 네모, 별, 세모 막 나오면서 기호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식들이 문자식인데, 그 문자식들은 종류가 나뉘어요. 보면 자, 큰 틀로 보면은 단항식과 다항식 뭐 이렇게 나뉠 텐데, 자, 초급 한자야. 기초 한자. 단과 다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단 무슨 단일까? 다 무슨 다야 이거? 마늘 다죠? 그냥 읽어볼게요. 항이 많은 식이에요. 항이 적은 식이고. 그러면 단항식의 기준은 그러면 항의 개수잖아. 지금 항이 많다, 항이 적다잖아. 그지? 그러면 적다 많다의 기준이 뭘까? 항이 적다. 몇 개를 가지고 적다고 할까요? 항이 1개인 녀석들을 단항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다항식은요? 다항식. 그러니까 많은 거잖아. 많다를 몇 개부터 할까? 2개? 2개 이상? 다른 거 있나? 2개 이상이라고 보통 생각하겠죠. 그럼 틀려요. 그럼 틀립니다. 그게 정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자, 다항식. 몇 개 이상을 다항식이라고 하냐면, 항이 1개 이상이에요. 1개 이상. 자, 많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틀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1개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단항식 볼게요. 단항식은 명확히 항이 1개야. 자, 단항식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저 2x라는 것도 녹화 킨 거 맞지? 왜 녹화 안 킨 거 아니지? 자, 단항식 기준으로 보면 얘 항 하나니까 단항식입니다. 그죠? 근데 요 0이라고 하는 애도 뭐예요? 하나의 항이죠. 하나의 항이에요. 항이 뭔지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요거랑 합쳐지면은 단항식이 2개 들어간 거 맞죠? 단항식 1개, 단항식 1개. 얘네를 만약에 더했어. 그러면 단항식 2개인 거잖아. 그럼 다항식이죠. 다항식인데 얘를 만약에 내가 0이니까 그냥 지우고 안 썼어. 이러면 단항식이 돼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쵸? 그래서 다항식의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가 됩니다. 2개 이상이 돼버리면. 보는 사람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그런 사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1개 이상인 경우도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뭐가 숨겨져 있을지, 원래 뭐가 있었을지 모르니까.
이해하겠지? 그래서 얘네는 단항식이면서 전부 다 뭐야? 다항식인 거야. 얘네는 다 단항식이면서 다항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개, 뭐 이렇게 한 개 있는 거, 요것도 다항식이다. 알겠죠? 그래서 포함 관계야. 단항식이랑 다항식은 서로 이렇게 포함 관계니까, 포함.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 물어볼게. 오케이. 자, 항이 하나 있는 녀석을 단항식이라고 했고요. 한 개 이상의 녀석을 다항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항이 뭔데요? 라고 가는 겁니다. 항이 뭔데? 뭘 우리가 항이라고 하죠? 돌아와. 뭘 항이라고 하게요? 다 알아서 그러는 거면은 대답을 해보시지.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항상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가 신기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신기해. 대체 뭘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지?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겁니다. 문자 또는 숫자들의 숫자가 곱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요거 두 개입니다. 요 또는이라고 하는 거랑요, 곱의 형태로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저 또는은 왜 들어가느냐? 자, 문자 그리고 숫자라고 하면은 문자와 숫자.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and가 돼버리면은 이런 녀석들만 항이 돼버려. 근데 우리가 이제 1-1 했으니까 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숫자만 있는 녀석을 뭐라 불러요? 무슨 항이라고 그러지? 숫자만 있는 거? 상수항이라고 하죠. 그렇죠?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숫자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문자만 있거나 한 것도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또는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정의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 곱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녀석은 뭐라고? 항이 한 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요 2x 같은 경우 2 곱하기 x. 자, 요렇게 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다? 하나의 항이다. 그럼 다른 말로 뭐냐? 곱이 아니라 나누기도 곱으로 생각하는 거야. 역수면 곱하기니까. 곱이 아니라 더하기나 빼기의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다른 항인 겁니다. 다른 항.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 요렇게 있을 때 요거 얼마게? 계산을 뭘 먼저 하나요? 곱셈을 먼저 해요. 자, 사칙연산이 있을 때 여러분은 곱하기랑 나누기 먼저 한다고 배웠지? 왜 그것만 먼저 하는지 알아? 그 이유가 여러분 1-1 때 나오는 거야. 곱으로 돼 있으면 뭐라고? 하나의 항이라고요. 하나의 항. 그래서 얘가 요 덩어리로 하나인 거야. 곱으로 돼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얘는 얘 따로 하나고 얘는 얘 따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총 덩어리가 3개 있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반 쪼개갖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얘가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처리해주고 20 빼기 6 더하기 4
이렇게 항이 3개 있는 거다라고 보고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칙연산에서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걔네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쪼개기가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착각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1을 했잖아요. 1-1에서 뭐 배우냐면 저렇게 곱하기 써 있을 때 곱하기 생략하는 거를 분명히 배웠을 거야. 그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2 곱하기 x 더하기 2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생략해서 요렇게 쓸 수 있다라고 배우는데 돌아오라고요. 근데 요렇게 생략을 할 때 할 수 있다라고만 배우지 이 생략을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안 알려줘, 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 맨날 숫자가 헷갈리네. 되게 오래된 건데, 되게 오래된 건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한때 되게 논란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게 있어. 뭐냐면, 자, 48 나누기 2, 9 더하기 3. 이거 얼마게? 자, 내가 기회를 줄게. 이거 계산기 계산해 볼 기회. 네, 한번 계산기 쳐보세요. 이거 한번 쳐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계산기 두들겨 보는 거 보라고 하는 거야, 다시. 48, 여기다 쓸까? 48 나누기 2, 9 더하기 3. 자, 이거 계산기 계산해서 값 얼마 나오는지 해보세요. 얼마 나와? 계산기 쓸 줄 모르는 거 아니지? 뭐 모를 수 있지. 요즘 친구들. 모를 수 있지. 내가 충격을 하나 받았는데, 요새 운동회 하면 무승부로 끝난다며? 네? 아니야? 네, 팀 막 짰을까 봐 무슨 나 그거 듣고 소름 돋는다. 나 지금도 소름 돋네. 왜? 중학교는 안 그래도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해가지고 100팀만 이기게 해서 알로가 없는데 과로가 없어요? 나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그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없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없다 그러던데, 초등학교 때. 뭐였지? 색칠, 약간 그림 미술 시간에 백지를 안 준다며. 백지에 그려라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스케치북, 그러니까 왜 우리 스케치, 이렇게 밑그림 돼 있는 거. 거기다 색칠만 한다고 하던데? 그림을 아예 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그러니까 그게, 나 너무 충격이었어. 그리고 상도, 이렇게 앞에 불러갖고 이렇게 상 주는 것도 안 한다던데? 중학교요? 초등학교 때. 그래? 아직까진 좀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그게 못 받는 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대. 그래서 그게 운동회도 그래서 지는 팀이 너무 속상해 하니까 없앤 거야. 근데 그럼 반대로 이긴 애들은 그럼 뭐 때문에 이긴 성취감을 못 느껴야 되지? 막 애들이 엄청 싸워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없애버리는 건 아니지 않아? 싸우면 그건 선생님들이 통제를 해야지. 선생님이 못해주면서
초등학교 애들이 통제를 못할 정도로 싸운다고? 그래봤자 초등학생인데 아닌가? 요새 초등학생들 좀 다른가? 아무튼 좀 충격이었어. 앞에서 불러서 상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느낌이냐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자기 만족이 제일 크잖아. 성취감이 됐든 뭐하러 열심히 하겠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 그렇잖아. 내가 그거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잖아. 근데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결과가 똑같으면 뭐하러 열심히 하냐고. 그게 대표적으로 저희 윗동네잖아요. 10시간 노나 10시간 일하나 받는 거 똑같은데 그냥 놀지. 그렇잖아. 이제 그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요새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얼마 나와 계산해보면 288 나와요. 그래서 논란이 생긴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게? 이거 다른 것도 나오지 않아? 이거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할만할 텐데. 288 말고 또 나오는 거 있지 않아요? 2 나오죠, 2. 2도 돼요. 2가 어떻게 나오게? 이거 먼저 하면 48 나누기 24니까 2거든. 근데 계산기는 왜 이게 288이 나왔을까?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답은 2가 맞아요. 2야. 그럼 계산기가 잘못한 거냐? 아니, 계산기는 잘했어. 잘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라. 계산기 할 때 뭐 쳤는지 식을. 여기 사이에다가 뭐 넣었어? 곱하기 쳤죠. 계산기는 여기서 곱하기를 생략해버리면 계산을 못해요. 계산 안 나옵니다, 결과. 계산 안 끝난 걸로 알아서 계산이 안 돼. 그럼 여기 사이에 곱하기를 넣어줘야 되거든,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생기는 건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라. 웃긴 게 이거 하라 그러면 또 다들 안 헷갈려. 봐봐. 저번에 물어봤던 ABC 나누기 ABC 했어. 이거 얼마야? 이거 1이야. 이거 1이라는 건 되게 잘하거든. 이것도 뭐야? 이거 곱하기 생략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로 본 거예요?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이걸 한 덩어리로 봐서 요 덩어리 나누기 요 덩어리를 했으니까 1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곱하기를 다 생략 안 하고 이어서 쓰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쭉 하면 어떻게 되게 결과가? 요 A랑 얘랑 나눠지면서 B제곱, C제곱이 됩니다. 이거 답이 이렇게 나와요. 뭔 차이인지 알겠어? 이게 곱하기를 생략한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인 거야. 곱하기가 생략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생략이 안 돼 있으면 요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그 의도는 그만큼이 한 덩어리인 거예요. 이거 임의로 쪼개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냥 곱하기 쓴 것보다 걔가 더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도 뭐야? 이게 한 덩어리인 거야. 곱하기로 써 있으면은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겠지만 요렇게 생략이 돼 있으면 요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이 사이에 곱하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48 나누기 2 곱하기 9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그냥 걔는 뭐 하는 거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24 곱하기 12.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 여기 생략돼 있네. 그럼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 거야. 그래서 12 곱하기 2, 24. 그래서 48 나누기 24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공통수학하고 뭐 하고 할 때 전개하고 인수분해하고 할 때 저런 녀석들이 있어서 오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해서 논란이 생겼던 그런 얘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을 나누는 기준은 더하기 빼기로 나누고요. 곱이 돼 있으면 하나의 항이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우선권을 가지는 게 곱하기를 생략하는 거다. 곱하기를 생략하는 거. 그게 단순 생략이 아니라는 얘기야. 의미가 있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요런 녀석들을 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차수입니다. 차수. 차수와 오늘 할 얘기가 지수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이 얘기를 1-1 때 아예 안 했지. 차수랑 지수랑. 차수는 했나? 그러게요. 뭘까요, 차수가? 차수가 뭐게요? 더듬어봐, 기억을. 뭘 차수라고 해? 나름 정확해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곱해진 횟수. 중요한 거, 문자가 곱해진 횟수야. 문자가 곱해진 횟수. 요거 중요.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2xy 이거 몇 차 항이게? 다시. 자, 2x 제곱. 자, 요거 몇 차? 2x. 자, 요거 몇 차? 요거 1차. 요거 몇 차? 2차. 요거 몇 차? 이거 몇 차게? 2차, 1차. 몇 차게, 이거? 요거 2차입니다, 2차. 자, 그럼 다시. 2xy 제곱. 이거 몇 차게? 3차. 그러면 2x 제곱 y 제곱 이거 몇 차게? 4차인 거야. 자, 잘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아직 지수 법칙을 안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오른쪽 위에 올라가는 이 숫자가 뭘 말하는 거야? 얘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얘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그래서 x 하나 있으면 x 하나 있는 거고, 제곱 있으면 뭐야? 이거 풀어서 쓰면 x 2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문자 몇 번 곱해져 있다? 2번. 그 다음에 이 x, y도 뭐야? 문자 몇 번 곱해져 있다? x랑 y 2번. 그죠? x, y 제곱은 x랑 y, y 2번 곱한 걸 거기 때문에 문자 3개 곱해진 거라서 3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지수 관련된 거 오늘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자, 그래서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하고요. x, y는 그래서 문자 2개 곱해져 있으니까 몇 차다? 이거 2차인 거야. 이거 1차라고 하면 틀리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잘 되게 좋아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그 학원에서 보는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어요.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요거 문자가 곱해진 횟수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개수도 들어보긴 했을 건데, 개수는 뭘 개수라고 하게요? 문자. 자, 그 설명이 틀린 게 아닌데 거기에서 봐봐. 문자 앞에 뭐 등장하는 모시기 그렇게 배울 거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2x에서 x의 개수는 뭐예요? 2죠.
자, 그리고 2x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는 뭐예요? 2죠. 오케이. 자, 그럼 2xy에서 x의 개수는 뭐게요? 2xy에서 x의 개수. 자, 이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오는 문제점. 자, 개수가 뭐냐면 누구누구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이 누구누구 얘라고 하는 얘 말고 나머지 전부가 개수예요. 2xy에서 x의 개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얘 빼고 남은 거 곱돼 있는 거 뭐 있어? 2y. 그래서 여기에서 x의 개수는 2y가 개수인 거예요. 문자도 개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xy의 개수를 물어보면 뭐야 그러면? 2야. 그럼 여기에서 y의 개수를 물어보면 뭐게? 2x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누구누구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걔 빼고 나머지가 전부 개수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A, B, C. 자, 3A, B, C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B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뭐게? B의 개수? 3A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오는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면 누구누구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걔 빼고 나머지 전부가 그 녀석의 개수가 된다. 한마디로 나머지 문자도 상수 처리된다라는 소리야 이게. 문자가 아니라 상수항 취급이 돼버린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1-를 배웠을 때 완성이 돼 있어야 하는 개념들인 겁니다. 이게 지금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까지는 보통 잘 안 했겠지. 이렇게까지 설명도 아마 안 들었을 거고, 안 했을 거고. 그럼 그 결과로 오는 게 결국 수험생 돼서 이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많이 했던, 내가 그 10년 동안 그걸 했던 사람이고 4등급 친구들, 그러니까 평균 점수 딱 1등부터 꼴등까지 했을 때 평균 구간에 해당하는 게 50%겠지. 거기 위로 10%, 아래로 10% 이렇게 잡으면 대충 4등급 나와요. 조금 더 넓지만 이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평균인 거잖아. 맞지? 4등급 친구들이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특별히 못하는 친구들도 아니야. 그 친구들이 누구? 전국 평균 애들이야.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 그치? 근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이 모양새예요. 몰라요. 배웠던 걸. 고3인데 몰라요. 미적분을 한다는 놈들이 항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걸 대체 어떻게 풀고 있는 거지?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 작업을 다 합니다. 다시 방정식이 뭐고 함수가 뭐고 다 다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게 바탕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푸는데 막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수능들은 또 보실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 게 뭐냐? 오케이. 단항식, 다항식, 그리고 항계수, 차수. 여기에 동류항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동류항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 그냥 요런 녀석들을 설명한 거예요. 자, 요렇게 그냥. 이것도 식이지. 그치? 요렇게 있는 걸 설명한 건데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만나게 되지? 여기에 뭐 등호가 들어가든, 그치? 아니면 부등호가 들어가든 뭔가가 뒤에 더 붙는 녀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요 등호가 들어가 있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게? 등식이라고 봅니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게요?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간단하죠? 그러면 등식을, 이게 등호가 붙는 녀석들. 자, 등호의 특징은 뭐야?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같다. 어디랑 어디가 같다? 등호 기준으로 왼쪽에 오는 녀석들과 오른쪽에 오는 녀석들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맞죠? 근데 그 같다가 비슷하게 같으면 돼? 아니, 수학엔 비슷하게 같다라는 건 없어. 뭐여야 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같음인 거야. 쌍둥이여도 다를 거 아니야? 그건 수학적으로 같다고 안 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요 같다라는 의미는 이쪽과 요 왼쪽 녀석과 오른쪽 녀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아야 되는 거고, 그게 같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 2는 오른쪽에 2가 돼야 돼요.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을 때, 그때 뭐라고 한다? 요 등호가 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다 이거야, 한마디로. 영어로 따지면 true.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건 어때? 3이 2다라고 했어. 맞아요? 아니죠. 틀린 얘기지. 그래서 그때는 요 표시를 해줍니다. 같지 않다라는 표시를 해줘요. 저게 뭐? 거짓인 경우. 등호가 거짓인 경우에 요런 기호를 써준다라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다는 거지. 그지? 요까지도 상식선의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했을 겁니다. 항등식을 했을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항등식? 네, 항등식 했을 거예요. 항등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등호가 항상 참인 녀석을 항등식이라고 해. 그럼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일단 등호가 있어야 돼요. 그쵸? 등호가 있어야 되고 항상 얘가 맞는 말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야? 왼쪽과 오른쪽이 무조건적으로 뭐여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항등식이지. 그죠? 항등식이라고 문제에서 나한테 던져줬으면 왼쪽과 오른쪽 식은 무조건적으로 요 왼쪽의 네모와 오른쪽의 네모는 무조건적으로 같아야만 해요. 맞죠? 같아야만 해. 그러면 항등식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얘랑 같아야만 하니까 양쪽에 똑같이 네모 빼기 네모 해주면 뭐 돼야 돼? 0 빼기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등식의 결론은 항상 0은 0이다가 나와야지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왼쪽 식에 2x-1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게 항등식이래. 이게 항등식이래. 그러면 오른쪽에도 뭐 있어야 돼요? 2x-1이 있어야 돼.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적인 거야. 그치? 그럼 같은 녀석이 있으니까 동일한 녀석을 양쪽에 빼주면 같이 사라지면서 0은 0이다. 이렇게 끝나야만 되는 게 항등식이라고. 그래서 항등식의 결론은 최종 목표는 어디요? 0은 0이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 문제 풀 때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뭐 2x-1에 kx 더하기 3 이게 항등식이다라는 이야기를 뭐 x의 값에 관계없이 뭐 얘가 항등식이다 라고 할 때 k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럼 뭐냐면 x의 값에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2-k의 x가 4 여기도 그걸 해야 되겠네. 아니다. 여기 상수를 그냥 맞춰버릴까? 얘가 0이다 이렇게 된다 쳐. 그치? 그럼 이게 x의 값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항등식이다 라고 하려면 여기는 숫자가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 주려면 누가 0이면 돼? 앞에 곱해진 얘가 0이면 되죠. 그래서 k가 2가 돼버리면 뭐예요? 0 곱하기 x가 0이 돼버려요. 그치? 그럼 0에다가는 무슨 수를 곱해도 어차피 0이잖아. 맞죠? 그래서 x값이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0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최종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항등식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공통수학 할 때 또 나와. 근데 그때 가면 또 헷갈려. 신기하지. 변하지 않아. 항등식은 뭐 무조건 결론이 0은 0이다. 되면 끝이야. 더 고민할 거 없어요. 이 형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은 오케이, 알겠고. 자, 그리고 등식에서 또 항등식 말고 항상 참인 녀석이 존재해? 그럼 항상 참이 아닌 녀석도 존재하겠네? 그게 뭐예요? 방정식이에요. 여기 한자어라서 좀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방정식 뭐야? 미지수. 한마디로 어떤 수인지 몰라. X라고 하면 안 돼. 미지수. X일지 Y일지 모르니까. 어떤 미지수 값에 따라서 그 등식이, 등호가 참이 되든 거짓이 되든 나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등식은 뭐예요? 무조건 참인 걸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방정식은 얘가 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고 한 게 방정식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나한테 식을 이렇게 줬을 때 2x 더하기 1이 3이다 라는 식을 줬을 때 얘가 1이면 2 곱하기 1 얼마? 2 더하기 1 그럼 3이지. 그럼 3은 3이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네. 그쵸? 그렇게 맞는 말이 되면 참인 거야. 뭐일 때? 요 미지수가 1일 때. 근데 그럼 1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2였어.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2는 4고요. 4 더하기 1은 5고요. 5가 3이냐? 아니죠. 5가 3이야? 아니죠. 그래서 등호가 뭐가 돼?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뭐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나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중에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때의 미지수값 x 1 얘를 뭐라고 해요?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를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 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해를 구하는 거를, 그 해를 구하는 과정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항상 어떤 방정식 준 다음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에 써주거나 아니면 이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푼다 자체가 뭐야? 해를 구하라는 소리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x는 1이다 이걸 왜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x 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알아야 돼. 지금 중등 과정 자체는 문제가 친절하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그 논리력이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어릴수록 논리력이 떨어지고 암기력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야? 그냥 외우는 걸 더 편해해. 머리 써서 이해하려는 것보다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외우는 게 더 쉽거든.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한창 막 많이 외울 때라.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 심지어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이게 좀 많이 올라가고 이게 좀 많이 떨어져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비해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고. 네, 수학은 근데 요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앞뒤 따져가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좀 제대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다 정의 얘기밖에 안 했거든, 내가. 뭐 성질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다 정의 얘기밖에 안 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연수가 양의 정수다. 그리고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나뉜다. 라고 하는 것들도 정의죠. 그치?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네도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 만약에 안 돼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머릿속에 다 집어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 돼 있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짚고 간 거고, 이거 2-1 아니야, 1-1이지. 다 한 거. 다 했던 거.
이렇게 알고 있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이제 부등식 얘기를 어차피 부등식 할 때 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가 지워도 되겠지? 진짜 지운다? 되지? 응. 뭐 어차피 영상도 있으니까. 이거 지웠다고 머릿속에서 같이 지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할 지수 법칙 이야기인데, 뭐, 교재 거기 앞에 위에 있는 내용들 적당히 이제 봐가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쭉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자,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겁니다. 지수. 아까 차수 얘기했었죠. 차수. 아까 차수는 뭐였어? 내가 지웠다고 머리에 같이 지우면 안 된다 했지? 차수 뭐였어?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차수였어요. 차수, 문자가 곱해진 횟수. 지수는 뭐냐면 숫자가 곱해진 횟수야.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더하기 계속 반복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거 100번 하려니까 힘들어서 뭐 만들었다고? 곱하기 만들었다고. 근데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인간 사회가 커지다 보니 숫자 체계 자체가 커져버려서 우리도 뭐 이제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 우주까지 가니까 뭐야? 몇억 광년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 단위가 어때? 갑자기 막 뿡뿡뿡뿡 뛴다고. 그러니까 곱하기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곱하기조차도 줄여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를 뭔가 되게 여러 번 곱했어. 이렇게. 그래서 한 뭐 100번 곱했다. 그럼 뭐라고 쓰는 거야? 이제 이거를 2의 100제곱이다. 이렇게 오른쪽에다 쓰자 이겁니다.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몇 번 곱해졌는지예요. 근데 용어를 지수와 차수를 다르게 나눠 놓은 이유는 뭐야? 지수는 숫자가 곱해진 횟수고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다. 그 차이점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뭐 별다르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요게 다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지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걸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지수는 뭐다? 숫자가 곱해진 횟수야. 그럼 요렇게 썼을 때 어떤 숫자가 몇 번 곱해졌느냐를 알아야 되잖아. 그 어떤 숫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미치라고 하고요. 요 부분을 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몇 번 곱해져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이. 그럼 잘 봐. 이제 지수 법칙이 별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을 했어. 그러면 2의 7제곱이 된다. 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2를 3번 뭐 했다는 소리야? 곱했어. 2를 4번 뭐 했어? 곱했어. 풀어서 쓰면 요 얘기인 거지. 2를 3번 곱했고요. 그거에다가 곱했어. 2를 4번. 이렇게. 그럼 2를 몇 번 곱했게? 7번 곱했죠. 네, 그래서 2의 7제곱인 거예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죠? 이게 문자로 쓰면 어떻게 돼? A의 M제곱을 A의 N제곱 이렇게 하면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뭐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숫자지 이거. 똑같은 숫자를 M제곱과 N제곱을 곱하면 요렇게 된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이거를 2의 7제곱이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이게 아닌 겁니다. 더한 거 말고요. 몇 번 곱했냐고요. 곱을 해야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지? 그러면 자, 지수는 곱해진 횟수를 세는 거잖아. 그럼 지수의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지수 2의 4제곱을 횟수를 줄이고 싶으면 뭘 하면 돼? 똑같은 숫자로 나눠주면 그만큼 줄겠지. 그치? 그래서 요런 얘기가 됩니다. 2의 4제곱을 나눴어요. 2의 제곱으로. 그러면 얼마게? 2의 몇 제곱? 2의 제곱 되는 겁니다. 자, 이유는 2를 4번 곱했던 녀석이었는데 나눈대요. 2 제곱을. 그럼 분모로 가면 되잖아. 나누는 거니까. 이 바가 나누기인 거는 알지? 한글말로? 알아? 우리 2분의 3 쓸 때 3 나누기 2라고. 알죠? 영어로는 퍼라고 불러요. 이 바를. 그래서 왜 막 미터 퍼 세크 뭐 이런 거 할 때 이 퍼가 진짜 나누기야, 나누기. 이거 몰라? 3 나누기 2. 그럼 이거를 풀어서 옆으로 풀어서 쓰면 이건 세로로 쓴 거잖아, 세로로. 3 나누기 이거 세로로 쓴 거 옆으로 쓰면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하는 얘기. 그치? 그럼 잘 봐봐. 하나 또 추가로 얘기해 줄게. 요 나누기라고 하는 게 퍼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퍼센트라고 읽죠. 그러면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게? 얘가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이거 숫자로 바꾸면 100분의 1이랑 똑같은 말이야. 영어로 퍼센트 하는 거 있지? 한글말로 하면 100분의 1이에요. 말 자체가. 퍼, 나누기, 센트. 여기에 붙는 센트가 100이라는 숫자로 100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누기 100. 이게 영어로 퍼센트야. 한글로 나누기 100. 그래서 100분의 1이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하게 될 겁니다. 이건 퍼 밀이라 그래요. 밀은 1000분의 1. 그래서 요거는 1000분의 1이고. 네. 뭐 알아두면. 그래서 왜 막 퍼센트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에 따라서 값이 수치 표기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숫자 100분의 1이라서 그래. 요게 기호로 쓰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요거랑 같은 건 거야. 의미가. 그래서 이제 우리 3% 할 때 사실 이거 뭐야? 23 곱하기 100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요 퍼센트 기호를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0분의 1 나눠서 요렇게 해줘야지 이게 같은 값이라고. 떼고 붙이고가 이런 차이예요. 요까지만 하자. 아까 그래서 이 4개 곱해진 거에서 이 2개 곱해진 걸 나눈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라서 남아있는 게 이 2번 곱한 거니까 2제곱이다. 요 얘기가 되는 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뭐랑 같다? A의 M 빼기 N과 같다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 제대로 안 들으면 문제 아무것도 못 푼다잉?